우리가 흔히 말하는 찐따식 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이 무조건 우위에 선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가로 말싸움의 승패가 갈리고, 그 사실이라는 것도 사실 자기가 직접 조사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관계자가 그랬다, 이 사람의 작품 세계관을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결론 도출이 맞는다, 이런 식으로 사실마냥 짓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옛날에 오타쿠는 그냥 무언가에 빠져있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분야를 붙여서 말했었죠. 철도 오타쿠, 게임 오타쿠, 이런 식으로요. 지금에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마치 시체를 파먹는 과암이 포화된 일본의 취미 컨텐츠를 운명적으로 파먹고 살아야 하는 구더기 같은 신인류의 등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공중파에서 방송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여러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빠져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오타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자애들이 많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고, 현재는 완전히 그렇게만 쓰입니다. 하지만 8, 90년대 시절에는 오타쿠들을 위한 굿즈 같은 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애니메이션의 VHS, 비디오 판매가 메인이었고, 디렉토리 서적, 스태프들의 뒷이야기 같은 건 정말 팬들이나 찾아보고 또 그 정보를 얻기도 어려웠습니다. CD 앨범 뒷면에 써있는 인터뷰가 있다거나 잡지 인터뷰를 찾아봐야 했죠. 아크릴 스탠드에 비해서 밀려난 피규어 또한 공장제 도색 완성품이 나오던 시절은 90년대 들어서이고, 그 전까지는 본인이 직접 도색해야 하는 게러지 키트나 레진 같은 것만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흥겹게 굿즈를 얻어야 겨우 오타쿠다운 소비가 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얻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었던 셈이지요.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후 등장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인장들은 일본어가 된다든가 실제 일본에 거주한다든가 아니면 게임 관계자와 알고 지낸다든지 하는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지식의 양에 따라 권력이 나뉘어졌습니다. 본래 묶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인터넷으로 빠져들고, 거기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으려면 계속 그 커뮤니티의 룰에 따라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 멍청한 소비 행동 같은 것을 하면 바로 개같이 물어뜯깁니다. 마치 칼에 박힌 고기를 먹으면서 칼에 찔려 피냄새를 계속 맡을 수밖에 없는 늑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오타쿠들뿐만 아니라 다른 팬 커뮤니티도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오타쿠들이 아니라 무언가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 인터넷에서 배운 문화 때문에 현실에서도 그런 식의 화법을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필요로 하지 않은 정보를 가려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프라모델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 라고 했을 때 적당히 1분 미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 프라모델에 쓰인 씬너, 에나멜 번호, 니퍼 번호, 이런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알려줘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타쿠들은 그렇게 묻지도 않은 정보를 알려준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래야 인터넷에선 내가 비싸게 사지 않은 정상인, 내가 맞는 색깔을 쓴 정상인이라는 어필이 되고 정상적으로 커뮤니티에 물을 흐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반증이 되거든요. 바깥 생활을 하지 않는 오타쿠들에게는 오히려 인터넷에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행위가 실제 사회생활로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